안녕하세요. 9월 8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청용이 독일 2부 리그인 보훔에 입단을 하였습니다. 자유계약이라고 하며 등번호는 11번을 부여받았다라고 해요. 1+1, 그러니까 1년 계약하고 이제 옵션 따라 1년을 더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인데, 보험은 과거 김주성 선수가 독일에 진출했을 당시 뛰었던 클럽이기도 합니다. 독일로 진출을 했죠. 네, 잉글랜드는 워크 퍼밋이 안 나왔기 때문에 독일로 가서 선수 생활을 조금 더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부 리그에 갑자기 이제 3명이 뛰는 바람에 이재성, 황희찬, 이청용까지 다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고 다 인기가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겹치면은 누굴 해줄지 모르겠네. 나는 개인적으로 황희찬 해줄 것 같긴 한데 공격수니까, 톱이니까. 근데 뭐 잘 못 나오면 이재성 해주겠죠 뭐. 아니면 또 안 겹칠 수도 있고, 시간대가 오히려 1부 리그보다 2부 리그를 더 많이 해줄 수도 있겠다, 상황에 따라. JTBC가 지금 이재성 경기는 해줘요. 이재성 나오면 안 나면 안 해주고. 아니 이제 거기 그러니까 그 JTBC가 2000셋을 맡긴 하는데 해외 축구는 안 하죠. 분데스는 카카오에서 안 해줘요. 분데스 이번에 분데스 아무데도 계약 안 했어요. 다음 소식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표팀 감독 벤투가 함부르크의 황희찬 조기 복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랄프 베커 함부르크 단장은 현지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안게임에서 체력을 많이 소모한 황희찬을 7일 코스타리카전에서만 중용하고 11일 칠레전에는 클럽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지만, 한국축구협회에서 이제 뭐 이 부탁한 걸 벤투 감독에게 전해줬대요. 하지만 벤투 감독은 이와 같은 요구를 거절했다고 하며 황희찬의 독일 복귀는 13일쯤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5일 하이든하임과의 홈 경기를 생각한다면 일정이 좀 빠듯하고, 또한 이때 출전하지 못한다면 23일 얀 레겐스부르크와의 홈 경기에서 아마 황희찬이 데뷔 경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대요. 황희찬 그 영상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JK라고 검색하시면 그 황희찬이 이제 그분이 이제 뭐랄까 유튜브 스타, 아니면 축구 이제 약간 프리스타일러라고 해야 되나? 그냥 축구를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황희찬이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배우더라고요. 뭐 프리킥 차는 거, 뭐 사포 쓰는 거, 이것저것 많이 배워보려고 하고, 뭐 이게 뭐 자기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아무튼 황희찬이 뭐 먼저 연락을 했는지 아니면 알아서 이제 연락이 닿아서 뭐 한번 출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황희찬이 보면서 따라하고, 특히나 우리가 봤던 황희찬의 프리킥, 그 아시안 게임에 나왔던 프리킥 그 골, 그게 이제 아마 그분한테 JK 그분에게 배워가지고 뭐 아무래도 너무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에도 보면은 비교 영상이 있는데 거진 뭐 포즈나 이제 차는 임팩트나 모든 게 이제 똑같더라고요. 네. 여튼간에 참 그래도 뭐 선수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제 축구 스킬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좋잖아요. 네. 그저 JK 한마디 하면 JK 김동밖에 모르니까, 저러니까 항상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계속 JK 김동 읽어줄 때까지 말하고 있잖아. 왜 연애 못하는지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물 흐르듯 흐르는데, 그렇게 JK 김동 하겠다 이거지. 자기는 죽어도. 여친 있다고 헤어질 거야. 다음 소식은 은바페는 3경기 징계. 그리고 지금 우리 방에서 이거 보고 있죠. 여자친구는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불금에
다음 소식은 음바페는 3경기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니움과의 경기에서 받은 레드카드로 3경기 징계를 받았으며 그는 3경기 뒤인 니스 경기에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은 벨기에의 미뇰레는 부상으로 국가대표팀에서 하차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시몽 미뇰레는 유럽 네이션스리그 아이슬란드전 데뷔 훈련 중 부상으로 벨기에 국가대표팀에서 하차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이번 리그 경기인 토트넘전에는 출장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는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브라질하고 미국 경기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홈 경기가 미국인 거 보니까 좀 멀리 갔다 와야 되지만 그래도 알리송이 뛰겠지. 특히나 토트넘 경기인데. 꿈꾸는 마음으로 님이 2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다들 불금을 즐겨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네,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다들 불금을 즐겨요. 피파 19에 자신의 스탯에 불만을 가진 링가드가 화제입니다. 맨유의 스타인 링가드는 이번 달 말에 나올 인기 게임인 피파 19에서 자신의 스탯을 미리 알 수가 있었는데 유출된 이미지에 따르면 링가드가 게임 데모에서 오버를 82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링가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원했던 만큼 빠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자신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스로 약간 링가드 인스타그램으로 본인이 글을 썼는데 EA에서 내 캐릭터의 속도를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네. 아무래도 좀 지금의 데모에서 나왔던 오버룰과 그 다음에 속도는 조금 아닌 것 같다 라고 직접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집중 못하는 애들이 항상 이런 얘기잖아요. 바추아이, 링가드 이런 애들 막 계속 약간 무조건적인 선발로 나온 애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바빠가지고 그냥 앉아서 할 거 없고 막 늦게 나오고 하니까 막 이거 좀 보다가 펜코 가서 가지고 내 걸 오버를 왜 이래 이거 가가지고 또 글 쓰고 골 많이 넣는 애들 있잖아요. 골게터들 진짜 골 쑤셔 넣는 애들. 그런 애들은 세레머니 연습 안 해요. 골 간간히 넣는 애들이나 세레머니 항상 세레머니 연습하지. 골도 간간히 넣는 애들이 답답하다고. 자, 다음 소식은 베르통원이 토트넘이 자신에게 계약 연장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얀 베르통원은 토트넘이 계약을 2020년까지 연장시켜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르통원의 현재 계약은 2016년 12월에 체결이 되었고 이번 시즌이 끝나면 종료가 되는데 베르통원은 2012년 여름 아약스에서 이적한 이후 토트넘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왔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제 계약은 이번 시즌에 끝납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1년 더 늘릴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고 제가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구단은 그 옵션을 발동할 것 같으며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베르통 잘하죠. 깔끔한 수비 진짜. 항상 몸이 안 좋건 어떠한 강팀을 만나도 자기 몫은 해주니까. 근데 베르통원이 좀 더 그 이상을 해줘야 토트넘이 수비에서 강점을 보일 수가 있는데 좋아요. 네, 베르통원 잘하죠. 나는 사실 아약스 오기 전에는 몰랐던 선수예요. 토트넘 와서 알게 된 거라. 알게 된 게 길어봤자 5년 6년이지 2012년에 왔다고 하니까. 근데 그 사이에 자기 이름을 이만큼 알렸으니까. 특히나 아약스 출신의 수비수들이 많이 왔고 선수들도 많이 왔고 토트넘에. 토비도 잘하죠. 토비도 잘하는데 둘 다 지금 계약이 문제야. 그러니까 좀 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재계약이 안 돼서 재계약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선수가 스트레스 받고 집중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재계약을 시즌 중간에 너무 빨리 해줘가지고
좀 흐트러지는 스타일도 있죠. 좀 이렇게 안심이 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집중을 못하고 이러한 선수도 있고. 네. 선수마다 좀 유형이 다르긴 한데 그래서 왜 보통 보면은 되게 중요한 경기 앞두고 재계약해준 경우가 약간 그런 경우죠.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팀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지금 10 초반이라. 그래도 베르통어는 어차피 옵션 달면은 1년 더 뛸 수 있으니까 지금 말고 이 다음 시즌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고 토비는 좀 다르죠. 토비도 비슷한 경우긴 하지만 이제 바이아웃이 발동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뭐. 다음 소식은 BBC에서 이게 보도한 건데 덴마크 축구 대표팀이 현재 파업을 선언했고 그로 인해 유럽 네이션스 리그는 풋살 선수들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덴마크의 선발 명단은 판매원과 대학생, 인스타그램, 유튜브의 인기 프리스타일 UCC 스타들 그리고 풋살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서 이번에 네이션스 리그를 치렀습니다. 덴마크는 프로 풋살 팀에서 골키퍼를 보고 있는 이 크리스토퍼를 데려와서 이 골키퍼가 슬로바키아와의 경기를 치렀는데 10번의 슈팅 중 7번을 막아내면서 3대 0으로 패배를 하였습니다. 이 3대 0으로 패배를 하면서 경기를 끝마치게 되었고 덴마크는 이 멤버 그대로 이번 주 일요일 가레스 베일이 포함될 웨일즈와 UEFA 네이션스 리그를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이 파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수가 1도 없잖아요. 덴마크에 지금 다 뭐 그러니까 다 호리호리하잖아 보통. 몸이 좋을 필요 없지만 너무 이상으로 좀 호리호리하잖아요. 파업 중이래요. 네. 아니야 네이션스 리그는 평가전랑 틀리죠. 더 중요한 거죠. 네. 여튼간에 좀 나름 본인들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거고 많이도 보러 갔어 경기. 리버풀의 랄라나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고 이번 달 안에 복귀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담 랄라나는 화요일날 사타구니 염자 부상을 당했으나 스캔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안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랄라나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훈련 중 부상을 당했고 잉글랜드 스쿼드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스페인, 스위스와의 경기를 앞둔 상태에서 제외가 되었으나 부상 기간이 짧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에서는 보도를 했어요. 뭐 누구랑 부딪혀서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훈련받다 다친 거라 누구 탓을 하겠어요. 네. 얘뿐만 아니라 소튼에서 왔던 클라인도 맨날 등부상 때문에 경기도 못 나오고 뭐 잉스도 그랬 잉스는 아니지. 잉스는 그 소튼으로 간 거지. 마음이 아프다. 잉스 나오네. 안 그래도 와 유니폼 진짜 똥이다. 와 씨.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감독은 다음 A매치에는 데니잉스를 국가대표팀 소집에 고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감독은 10월달에 있을 다음 잉글랜드 대표팀 평가전에 앞서서 사우스햄튼의 데니잉스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사우스햄튼에서 잉스는 현재 4경기에서 2득점을 올리며 팀의 중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본머스의 26살 공격수인 칼럼 윌슨에 대해서도 발탁 가능성을 드러냈지만 와포드의 30살 공격수인 트로이 디니 이 선수에 대해서도 좀 고민은 했지만 디니가 나이가 많고 잉글랜드 현재 플레이 방식과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잉스 아니면 이 칼럼 윌슨을 좀 생각을 하고 있대요. 아마 또 이 두 선수가 언급되는 이유는 잉글랜드의 지금 대표팀에서 잠재적 은퇴 선언을 한 제이미 바디의 대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잉스 내지 칼럼 윌슨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잉스 뭐 요즘에 뭐 부상만 아니면 언제든 뛰어도 좀 괜찮은 편이니까. 9월 7일 오늘로 예정되어 있었던 일본 대 칠레 경기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 축구협회는 삿포로돔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기린 챌린지컵을 취소한다고 공표했습니다.
피해의 중대함과 교통 설비, 생존 구조에 쓰일 전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며 관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하며 이 경기는 취소가 되었고 현재 칠레 대표팀 선수들이 쓰는 방들은 정전이 돼서 막 그 라이트로 막 선수들이 가만히 앉아 있고 근데 그 사진 봤는데 몇 명은 그 어둠 속에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더라고. 그냥 이렇게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멍 때리고 있더라고. 신기했어요 보면서. 피오렌티나는 사망한 아스토리 완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사망했던 이 아스토리 완장이 팀원들에게 사망한 아스토리 완장이 아스토리의 이 완장이 있는데 13번 아스토리 완장이 팀원들에게 그를 추모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으며 피오렌티나 선수들은 누가 주장 완장을 달던지 고인의 생전 등번호인 13번과 함께 그의 이름이 적힌 주장 완장을 메었을 때 그를 생각했으며 그런데 이 추모의 의식이 난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탈리아가 올 시즌부터 주장 완장을 통일하도록 했기 때문이며 그러나 지난 7일 이탈리아 스카이스포츠에 따르면 피오렌티나 선수들은 이 완장을 포기하지 않을 뜻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피오렌티나 구성원 중 한 명인 비라기는 피오렌티나의 아스토리 완장은 주장이 우리를 대표함을 상징함과 동시에 아스토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완장입니다. 라며 운을 뗐고 우리는 절대로 아스토리 완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이것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한다면 기꺼이 벌금을 내고 이 주장 완장을 선택하겠다라고 강경한 스탠스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규칙인데 벌금 내려가면 내겠다 그 말이죠 뭐. 어떻게 보면 로맨티스트고 어떻게 보면 좀 지켜야 될 규칙인데 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본인들이 벌금 내겠다고 하니까 뭐 이것 때문에 승점 사건까지 승부조작도 아니고. 포그바는 자신이 현재는 맨유에 있지만 몇 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냐 라면서 반문을 하였습니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를 가진 포그바는 왜 바르셀로나의 이적이 이번 여름에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포그바에 대해서 묻자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난 맨유와 계약을 맺고 있고 내 미래는 현재 맨체스터에 있으며 여기서 뛰고 있고 아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라는 말과 함께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라는 반문으로 이 기자에게 물어봤고 무리뉴와 약간 긴장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자 우리는 순수한 감독 대 선수와의 관계이며 내가 당신에게 장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난 항상 100%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며 어느 감독이건 간에 난 맨유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 외에는 더 말할 게 없다 라면서 멋있게 이거 있죠 외국인도 하는 거 이거 어이없다 그거 하면서 갔어요. 오지마 바르셀로나 안 와도 돼. 왜 오려고 하냐 오지마라. 맨유에서 열심히 뛰면 되지 뭐. 아스날 8월 이달의 선수에는 마테오 귀행두지가 되었고 총 득표수 68%의 높은 득표율을 얻으며 이번에 이달의 선수가 되었대요. 뭐 귀행두지는 사실상 지금 많은 부분에서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미드필더죠. 공격 가담, 패스 횟수, 그 다음에 커팅 횟수 뭐 이것저것 다 했을 때 정말 잘해주고 있는 선수니까요. 그러면
맨시티 8월에 이달의 선수는 뭐 지금 보시다시피 세르히오 아구에로가 뽑혔습니다. 베실바와 맨디를 제치고 61%의 득표수를 올렸으며 첼시 상대로 개인 통산 맨시티에서 200골을 넣었으며 허더스필드 타운 상대로는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뭐 아구에로 늙을만 하지 뭐 나이가. 근데 이거 사진이 조금 약간 뭐랄까 선명도를 높여서 그런가? 좀 그런 것 같긴 하네. 스페인의 지로나가 미국에서 열리는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지로나는 클럽의 발전 및 확장뿐 아니라 우리 도시와, 이가 도시라는 건 카탈루냐 도시를 말한 거겠죠. 이 카탈루냐 지역과 도시를 위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약 3년 전 지로나는 클럽의 존폐 여부를 두고 분투하였으나 이제는 라리가에서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최근까지 이어졌던 노력과 1부 리그에서 계속 잔류하기 위한 노고에 이어 우리의 꿈과 의지를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지로나가 미국에서 경기를 개최에 대해서 라리가의 공식 컨펌을 받을 시 즉각적으로 이 팬들에게 제대로 알릴 것이며 다른 옵션들을 포함한 모든 방안들을 수행하기 위해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로나가 그 바르셀로나가 미국 가서 경기를 치러야 돼요. 라리가 정식 대회를. 이거는 이 라리가 협회하고 미국이 계약을 한 거이기 때문에 어떠한 팀들이 가야 되고 아마 이 팀들뿐만 아니라 총 15경기 정도 1년에 그러니까 이 38개 팀이 한 해, 아니 38개 팀이란다. 그 이제 20개 팀이 한 해 38번의 라운드를 치르는데 그 중에 15번 경기를 이제 뽑아가지고 미국에서 경기를 치른대요. 바쁘죠. 네. 아무래도 그랬던 리그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라리가에 자신들의 이제 포지션을 가지기 위해서 왜냐면은 뭐 다들 살아남는 방법이 있죠. 맨유란다. 그 이제 프리미어 리그는 정말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자신들을 홍보하지 않아도 찾아와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판권이 중기권 협상이 다 되는 거고 그것은 이탈리아나 뭐 다른 리그들도 다 같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라리가는 배분율도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이제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같아요. 리오넬 메시가 21세기 첫 라리가 150 어시스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1세기 라리가 역사상 최다 어시스트 기록한 것은 메시가 151개의 어시스트 기록을 세웠으며 두 번째로는 알베스, 세 번째로는 사비, 네 번째로는 호날두. 그러니까 뭐 메시가 151개, 알베스가 101개, 사비가 91개, 호날두가 87개, 호아킨이 74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시스트는 쉬운 게 아니죠. 어시스트 진짜 어려워. 어시가 어렵죠. 스네이더는 네덜란드 축구 국가대표팀을 은퇴했습니다. 134경기를 뛰었고 31골 31개의 어시스트를 올렸던 스네이더가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을 정식으로 은퇴를 하였습니다. 선수로는 뛰고 있지. 근데 이제 어차피 중동으로 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대표팀에도 사실 안 불릴 확률이 높다 보니까 디에고 마라도나는 도라도스 FC 감독으로 부임이 됐습니다. 이 팀은 2003년에 창단된 멕시코 클럽으로 이 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러 멕시코로 나소로 떠난다라고 해요. 진짜 지금 표정이 딱 그거네. 가자 이거네.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파바르가 독일과의 경기에서 리디거에게 밟히고 목에 상처가 심하게 났습니다. 일단 지금 프랑스는 UEFA 네이션스 리그에서 독일을 상대했고 이 경기에서 파바르는 리디거에게 목을 밟혔습니다. 리디거가 왼쪽으로 파고들었을 때 파바르가 그것을 제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리디거가 파바르의 목을 밟았으며 심판은 경기장 중간 부분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파바르는 계속해서 경기를 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저렇게 심하다고 밟히면 얼마나 아프겠어. 이게 너무 이 찡이 세. 무슨 그 울버린한테 긁힌 것 같다 싶고. 무서워. 아플 것 같아. 저 어떻게 뛰냐. 외질이 뽑은 아스날의 그리고 레알의 5인의 드림팀을 밝혔습니다. 메스트 외질이 현 소속팀 아스날과 친정팀이었던 레알 선수들로만 5인의 드림팀을 꾸렸고 그는 꽤 공격적인 선수단을 구성했습니다. 독일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한 외질은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릴 레알과의 레전드 매치에 나설 예정이며 그는 지난 6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렸던 레알의 자선 경기 일환으로 열렸던 경기에서도 뛴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에 앞서 외질은 아스날과 레알의 드림팀을 꼽았으며 그는 아스날 플레이메이커의 각 팀별 5선수씩 꼽았는데 두 팀 모두 외질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스날 같은 경우는 골키퍼에 데이비드 시먼, 그 다음에 로베르 피레, 융베리, 앙리, 베르캄프. 수비 안 하겠다는 거지. 그냥 시먼 한번 죽어보라는 거지. 네. 시먼, 피레, 융베리, 앙리, 베르캄프. 네, 이렇게 뽑았고 레알은 카시아스, 그 다음에 라모스, 지단, 호날두, 라울 이렇게 5명을 뽑았어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외질이 이 중에서 그 시먼, 피레, 융베리, 앙리, 베르캄파 중에 같이 뛴 거는 앙리 잠깐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레알은 뭐 지단 빼고 다 같이 뛰어봤고. 따마. 그래도 뭐 공격적이네요. 요즘에는 저렇게 5인의 드림팀을 뽑는 게 유명하더라고. 그럼 나는 수원으로 했을 때 5인 뽑으면 이훈재, 마토, 이관우, 나드손, 안정환 이렇게 뽑아야겠다. 지렸죠? 세어 없다 거기에. 감독 세워 그러면 감독 세워 해. 나 고종수하고 데니스 별로 안 좋아했어. 왜냐면 고종수는 그때 그 홍정민의 그 뮤직비디오 나갔는데 너무 촌스러웠어. 안정환은 야다 뮤비 나가가지고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데니스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옛날에 과거에 그 목 밟아가지고 김주성 데니스가 부산 거기 구덕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그 데니스가 김주성 목을 밟았지. 저렇게 밟았어요. 대놓고. 근데 김주성 막 이렇게 목 잡고 막 쌈 나가지고 그때 막 장난 아니었다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거 아니고 그냥 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네. 염기훈? 난 염기훈 뽑으면 내가 너무 양아치지. 왜냐면 나 염기훈한테 악플을 썼던 사람인데 그 악플을 써가지고 내가 고해성사관관 염기훈한테 가가지고 내가 당신 욕을 했는데 왜 욕을 했냐고 욕을 했는데 들어봐라 해가지고 내가 욕을 다 적어놨지. 내가 이래서 욕을 했다. 그러니까 염기훈이 이해합니다. 뭐 하면서 여튼간에 뭐 이제 수원에 복귀하고 뛰게 되면은 뭐 최선을 다하겠다고. 근데 내가 여기서 염기훈 뽑으면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항상 악플로 했을 때 욕은 안 해요. 대신에 정말 싫어하는 티가 팍팍 나지. 안 왔으면 좋겠다. 제발. 뭐 이런 거 있죠. 제발 누가 봤을 때 오히려 잘 욕 쓰는 게 낫지. 막 그렇게 막 너무 애절하고 간절하게.
그때는 근데 그럴만 했다니까. 왜냐면은 차범근 감독이 있을 때인데 차범근 감독이 염기훈 데려올 때 염기훈이 장기 부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거기다 현금에다가 지금 전북에서 뛰고 있는 수비수 이재성까지 얹어줬다니까. 그 수원 팬 입장에서는 그 어린 이제 수비수 유망주 이재성까지 얹어주면서 돈까지 주면서 장기 부상자를 영입하겠다 하는데 그게 씨 화가 안 나겠냐고. 데려와 쓰질 못하는데 어차피. 근데 뭐 차범근이 근데 그때 뭐 멀리 내다본 거죠. 그러니까 축구인이지 뭐. 그렇게 염기훈이 이렇게 많이 덜 줄 몰랐지 그때는. 여튼간에 그랬대 거죠. 사리는 나폴리가 자신을 해고했다라는 사실을 TV를 보고서야 알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첼시의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은 나폴리가 자신을 해고했다라는 사실을 TV에서 보고 알았으며 곤살로 이과인은 배신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리는 나폴리에서 승점을 기록하고 지난 시즌 대부분을 선두에서 보냈지만 막판에 유벤투스가 7번 연속으로 스쿠데토를 차지하는 것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사리는 미래를 고려할 시간을 요청을 했고 한 달 넘게 법적 논쟁을 벌인 끝에 나폴리는 안첼로티를 고용했고 사리는 첼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제가 더 이상 나폴리 감독이 아니라는 사실을 TV에서 보고 알았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계약 조항이 있었지만 제가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며 이제 제가 손에 넣지 못했던 우승컵을 안첼로티는 꼭 움켜쥘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을 해주며 덕담을 해주며 인터뷰를 마쳤어요. 아마 구단주랑 사이가 좀 틀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때 구단주가 재계약하려고 나폴리 이 사리 감독 집까지 찾아간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도 뭐 이야기가 잘 안 풀렸고 여튼간에 뭐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지. 뭔가 우리 왜 예전에 그런 거 보면 실제 역사에서도 어떠한 그 민심 그런 거를 구단주보다 그러니까 뭐 사실 감독이 더 얻는 게 맞는데 이 감독이 너무나도 이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 게 조금 약간 뭐랄까 힘이 세지는 걸 견제하는 경우도 많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좀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 여튼간에 뭐 나폴리는 사리 감독을 실제로 보냈고 첼시를 보내줬고 네. 첼시가 지금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고 네. 근데 선수들도 사실 그때 감독도 그렇지만 선수들도 현타가 많이 왔다고. 그때 그 이제 원정 경기에서 유벤투스를 잡고 그때 쿨리발리가 헤딩골 넣었잖아요. 잡고 그렇게 분위기 좋았는데 아마 그때 다음에 피오렌티나가 삼프도리아한테 졌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확 다운됐다고. 1점 차였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그거 한번 져버리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애들 현타가 다 오고 막 팀 떠나고 싶어 했던 애들도 실제로 있었고 슬슬 못 나온 애들도. 그러면서 그거에 이제 약간 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느낀 거지. 아, 우리는 진짜 안 되나 보다. 이 리그 안에서 이 유벤투스를 넘는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고 아마 좀 사실상 인정한 게 아닌가. 좀 아쉬웠죠. 나폴리가 분명히 기회가 있었는데. 첼시만 뭐 좋게 됐지. 참 첼시가 보면은 그것도 신기해. 첼시가 그 정도로 막 그 감독을 많이 바꾸고 하면은 사실상 좀 기피하게 될 만한 팀이기도 한데 그 첼시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있는 거야. 좋은 선수들,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그 뭐 좋은 주급도 있겠지 당연히. 근데 그런 것들이 좋은 감독을 계속해서 데려올 수 있는 건 되죠. 네. 그것도 복이에요. 그렇게 많이 자주 바꾸는데 그렇게 자주 감독을 바꾸는데 그렇게 좋은 감독도 계속 간다는 것 자체도 복이라고 진짜. 그런 복은 타고났지. 조던님 보누치 유벤투스 들어왔는데 제 생각이요? 유벤투스가 결국에는 챔스 우승하면은 너무나 잘 선택한 거고 만약에 유벤투스가 그 전에와 똑같이 뭐 챔스 결승 가서 치고 상황에서 치고 결국 우승 못하면 나가리지 뭐. 그 좋은 수비수까지 내주고 이구현까지 거의 준 거랑 다름없는데 지금. 그 유벤투스 팬으로서는 좀 짜증날 만하죠. 그 보누치를 다시 받아가지고 뭐. 근데 보누치는 또 골을 넣었더라고.
보누치가 유벤투스 돌아왔을 때 유벤투스 팬들, 그러니까 당연히 유벤투스에서 보누치를 좋아했던 팬들은 1년 돌아왔어도 그래 뭐 네가 뭐 좀 집중 못하고 좀 나갈 수도 있지 이렇게 돌아왔으니 됐어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그렇게 나가놓고서는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하면서 더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보니 그렇다 보니 근데 보누치가 실력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바로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 넣었어요. 근데 골 넣고 막 팬들한테 막 우와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쿨하게 그냥 골 넣고 가더라고. 왜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 옛날에 나 농구 볼 때 보면은 막 이제 해설하시는 분들이 아 저거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3점슛 쏘면 안 돼요. 하는데 막 가끔 막 들어갈 때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이럴 때 있어요. 그 되게 약간 뭐 통쾌하다 해야 되나? 웃기기도 하고 좀 뭐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되게 기분 약간 좀 약간 오묘하면서도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좀 꼬시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 느낌이. 안 돼요 하는데 막 됐을 때 보누치도 그랬던 거죠 뭐. 쟤 분명 안 될 것이다. 못 밀란에 한 거 봐라 했는데 오자마자 바로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미래를 봤을 땐 밀란이 당연히 이득일 수밖에 없죠. 근데 어차피 호날두가 오면은 이구아인은 떠나야 했었고 옛날에도 그런 이제 뭐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레알에서 떠난 적도 있었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이득은 밀란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둘 다 뭐 좀 얻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아니야 이건 잘해. 이간이 볼수가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어시도 기가 막힌 거 하나 있고 이간도 괜찮아. 그래도 이탈리아 리그 안에서는 이과인이면 초 A급으로 봐야지. 아 이거 안 했지 참. 이탈리아의 디 마르지오가 전 이탈리아 총리와 AC 밀란 구단주였던 사람이 이탈리아 축구계로 복귀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3부 리그인 몬짜 구단이 이제 이 둘에 의해서 구입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으며 몬짜 구단주 콜롬보 가문과 협상이 거의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의 최측근 갈기꾼도 합류할 것이라고 하며 베르스총리죠. 예, 베르스코니 총리 하고 갈기꾼하고 다시 모여서 AC 밀란에서의 커리어를 다시금 몬짜 구단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해요. 특히나 이 갈무너가 AC 밀란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이 몬짜 구단에서 단장을 지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이 돼가지고 이 구단을 인수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냥 이 둘 다 정계권에 나갔던 사람들인데 당연히 벨스코니 총리는 뭐 더더욱 그렇고 아직도 힘이 있죠. 근데 이제 뭔가 하나 그냥 일자리 창출이지 뭐 그냥 구단주 하고 또 뭐 단장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지내는 거죠 애들처럼. 3부 리그가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어 이탈리아 내에서. 벨스코니 총리한테는 뭐 껌값이죠 뭐. 살라와 마네는 함께한 인터뷰에서 말하길 마네는 나비 케이타가 팀에 오기 전까지는 늘 혼자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살라가 마네의 베스트 프렌드는 누구였느냐라는 질문에 아무도 없었다. 마네의 베스트 프렌드 아무도 없었다. 마네는 항상 리버풀에서 혼자 다녔고 혼자 걸었고 혼자 식사했고 혼자 물 마셨고 혼자 운동했고 그는 항상 팀에서 이제 혼자 남겨져 있었는데 그걸 이제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살라는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혼자였던 마네가 케이타가 마네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다라고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케이타가 없을 때는 마네가 좀 외로워 보였는데 이것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고 뭐 자기가 봤을 땐 그게 보였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 옆에서 듣고 있던 마네도 뭐라 말했냐면 나는 원래 말을 많이 하는 편의 사람이 아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케이타는 그전부터 알고 있던 동료였고 이제 같은 팀에 왔을 때 나한테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며 케이타가 리버풀에 온 것이 확실히 자신에게는 좀 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전에 뭐 이제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뭐 아프리카 계곡 뭐 다 이쪽 라인이 아프리카잖아요. 네. 다 서로 뭐 서로 친한 거지 뭐.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케이타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이 없어요. 의심에 이런 뭐 하나의 의심이 없는데 밀러가 너무 잘해주고 있고 바이날돔은 그 기대했던 거에 중간 이상급으로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주사위라고 표현하잖아요. 바이날돔을 오늘은 몇 dum이냐 하는데 항상 3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바이날돔은 항상. 그러니까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뭐 바이날돔이 똥을 싸든 밀러가 똥을 쌌으면 파비뉴가 어떻게든 좀 빨리 투입이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둘이 기본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으니까 파비뉴가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핸더슨은 좀 체력적으로 요즘 많이 떨어져가지고 후반에만 나오고 파비뉴는 월드컵도 안 가고 참 훈련도 일찍부터 했는데 중간에 부상 한번 당했던 게 또 운이 없으려면은 또 그렇게도 없다. 응? 그렇게도 없어. 그쵸? 그 클럽 감독이 그 모레노한테도 구단에서 만약에 그 이제 스페인어를 쓸 수 있어도 그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영어 써라. 영어 필수다. 그러니까 이거 나 진짜 내 실제로 저 학교 다닐 때 그 멍청했던 건 아니고 정말 많이 놀던 친구 있어요. 진짜 공부 지지리도 안 했는데 걔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게 영어였어요. 영어를 왜 좋아하냐니까 자기가 멋있대. 영어를 잘한 나를 상상해 봤을 때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영어를 잘하고 싶다 해가지고 영어 공부만 진짜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걔가 좀 약간 일찌감치 막 뭐랄까 자막 없는 영화 같은 것도 보고.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내가 이제 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한 군대 제대하고도 몇 년 뒤에 봤는데 그 영어로 엄청나게 좀 유명한 강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나랑은 별로 안 친해가지고 내가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아무튼 되게 잘 됐어요. 엄청 진짜로. 그러니까 외국어 하나 좀 즐겁게 배우면 참 좋은 것 같은데. 내가 그거 보고 좀 놀랐다니까. 왜 우리가 슈퍼맨 돌아왔다 보면은 박주화랑 박주 와이프랑 그 이제 아기랑 이 딸내미랑 있잖아요. 근데 딸내미가 보면은 막 독일어도 했다가 한국말도 했다가 영어도 했다가 막 하잖아요. 그리고 스페인어까지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제 외할머니한테 연락할 때는 스페인어로 말하고 아빠랑 얘기할 때 한국말로 하고 엄마랑 얘기할 때 독일어로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서 그 이제 거기서 말을 해줘요. 박주 와이프가. 우리는 절대로 아이한테 강요하지 않는다.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배워야 돼. 이렇게 안 하고 아기가 그러니까 얘가 쓰고 싶을 때만 쓰라고. 이거 가지고 절대로 이 외국어 쓰는 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순간 배우려는 의지도 떨어지고 그런 이제 뭐 재미도 못 느끼니까 하고 싶을 때 하게끔 냅두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좋은 습관이 돼서 아마 잘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참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 배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린 친구들 막 학원에 보내고 하잖아요. 그 진짜 쬐깐한 애들도 참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같은 교육이지만 확실히 자율적인 거랑 조금 뭐랄까 강압적이라고 봐야겠죠. 어거지로 그죠? 우리는 놀고 싶은데 못 놀게 하고. 근데 박주도 여튼간에 좀 보는데 좀 약간 흐뭇하더라고요. 저렇게 잘하는 게 이쁘기도 하지만 저렇게 재미로도 배울 수가 있겠구나. 교육이 중요하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이가 또 하려는 의지도 있어야지, 그죠? 네. 아무리 뭐 부모가 좋은 교육해도 아이가 못 따라주면 또 그런 것도 있는 거지 뭐.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 나는 외국 그 부모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거기서 왜 박주 와이프가 설거지하는데 뭐 아이를 앉혀놓고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 네가 나를 도와주면 엄마를 도와주면 엄마가 너한테 큰 돈을 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옆에서 설거지한 걸 이제 닦는 거를 시키는데 500원인가 100원인가 500원인가 500원인가 그거를 되게 주면서 돈 자체의 중요성도 알려주고 꼭 자기가 무엇을 했을 때만 이런 금전적인 혜택이 따라온다라는 것도 두 가지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그 저금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내가 봤을 때 500원인가 100원인가 아무튼 동전이었어요. 100%. 근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도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하더라고. 내가
노동의 결과잖아요, 결국에. 그것도 노동의 결과잖아. 근데 아이가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좀 그걸 받고 속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뭐 여튼간에 돼지한테 돈 주면서 많이 먹어 하면서 하는데 참, 난 그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 좋았어요. 며칠 전에는 그 박주호 딸내미하고 뭐 축구하러 갔다고 하니까 또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시면 또 재밌지 않았을까. 다음 소식은 프리미어리그 8월 이달의 선수에는 루카스 모우라가 뽑혔습니다. 아무래도 맨유한테 두 골을 넣었던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교육 얘기 나오니까 하나 더 마지막에 생각난 건데, 박주호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아이가 한창 이쁠 때 곁에 두고 재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박주호 와이프가 엄청나게 진짜 안 된다고, 아이는 혼자 자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박주호는 좀 많이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그 말을 듣기로 했다 하는데 되게 아쉬워하더라고. 이게 또 갑자기 생각났네. 엄청 막 그거 가지고 막 서로의 이렇게 뭐랄까 아이의 훈육에 관련된 그거를 말하는데 뭐 좀 충돌이 있었지만 와이프 말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절대로 막 안 된다고 막 좀 신기했어요. 아무튼 여튼간에 이 루카스 모우라 이 친구가 그 8월 이달의 선수 이거 되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그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팀에서 뛴다 해도 그것은 자기가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뉴스가 나오는 거야. 무슨 뉴스 나왔냐면 잉글랜드 내에서 손흥민이 대표팀에서 복귀하는 거 참 좋다. 근데 지금 그럼 누굴 빼? 이 얘기지. 누가 나가야 되지? 손흥민이 뛴다면 누가 나가야 될까? 이런 약간 물음표가 달린 기사들이 한두 개씩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틀린 말 아니에요. 물론 손흥민이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좀 쉬겠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쉬는 것도 막상 그게 푹 쉬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지금 모우라 이렇게 잘해주고 있으면 결국 자리 본래 포지션은 아니지만 좀 위협받을 수 있는. 왜냐면 에릭센이 또 왼쪽 가서 못 뛸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약간 그 자리, 그러니까 이선의 자리를 조금 경쟁 구도로 좀 펼치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맞지. 어느 팀이건 다 경쟁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봐야죠 뭐. 이제 재밌겠죠. 어떻게 쓸지. 뭐 아니면 뭐 진짜 에릭센을 내려서 쓸 수도 있고, 그럼 또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소식은 요즘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명언으로 불리고 있는 글귀라고 합니다. 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네. 오늘의 명언이죠. 네. 요즘 아주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이런 데 있잖아요. 남녀 합반 말고. 네. 그곳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영정사진. 그러게 이게 프린트가 흑백밖에 안 되나 봐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아, 좋은 말이죠. 팬이 많아진 게 좀 체감적으로 느껴지죠? 네, 이승우가. 컬러 비싸지. 컬러 그 팩이 비싸지. 확실히 여성 팬이 중요해. 여성 팬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소비, 그러니까 야구장 가서 남자들이 쓰는 금액, 여자들끼리 와서 쓰는 금액하고 그 저번에 비교해본 그게 있었는데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쫌스럽다는 게 아니라 여자의 소비적인 심리 형태가 좀 큼직큼직해요. 남자보다는. 남자들도 쓰지만 여자분들이 참 이것저것 막 굿즈에다가 뭐 머리띠에다가 막 이것저것 쓰는 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 팬을 잡는 게 여러모로 좋은 것 같긴 해. 진짜 자연스럽게 막 이게 홍보도 되고 같이 주변에 친구들도 데려가고 여성 팬들만 이렇게 노릴 수 있으면 참 노리는 게 좋긴 하지. 역시 소비 뭐 잘 싸주면 좋죠 뭐. 자, 오늘 대표팀 얘기 잠깐 할까요? 오늘 이제 코스타리카랑 경기가 있었는데 선발 라인업을 봐보면 오늘 지동원, 손흥민, 왼쪽 손흥민, 중앙에 남태 이재성, 기성용, 정우영, 홍철, 김영건, 장현수, 이용인데 경기를 다 같이 봤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오늘 경기 형태로 봤을 때 제일 그냥 누가 잘했냐라고 물어보면 손흥민이겠지. 왜냐면 경기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만한 상황을 만든 건 손흥민이 사실 제일 많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지동원이나 이재성이 좀 좋았어요. 왜냐면은 둘 다 오늘 같은 경우는 원터치 패스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보통 외국에서 아니면 우리보다 좀 더 강한 상대팀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개인기가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아까 봤던 손흥민 정도의 선수의 클래스가 아니면 그게 뭐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개인기, 그다음에 뭐 그런 기술, 스킬 그런 걸 딱히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제일 기본적인 거에 우리가 좀 충실해야 되는데 그 충실한 거를 봤을 때는 지동원이나 이재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나 골 넣었던 남태도 잘했고 뭐 손흥민도 오늘 너무나 좋은 모습 많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그게 좋지 않았나. 남태희도 오늘 진짜 동기부여 완전히 꽉 뭉쳐가지고 왼쪽 중앙 오른쪽 가리지 않고 계속 뛰더라고요. 남태희도 특히 남태희가 경기 후반 나오기 전까지도 제가 수비 가담해가지고 물론 수비가 성공하지 않았지만 수비 가담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붙어주는 모습을 봤는데 아마 카타르 리그가 그러니까 카타르 리그를 떠나서 중동 리그 자체가 수비가 조금 헐거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국가대표팀까지 와가지고 잘 띄워줬고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이용도 좋았고 홍철은 마지막에 좀 패스미스나 몇 가지 좀 선수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홍철은 좀 뭐 제가 좋아하는 선수이지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영건도 자기 역할 충분히 했고 장현수는 모르겠어요. 사실 장현수도 나빴던 부분만 있던 게 아니라 장현수가 그 지동원한테 찍어줬던 패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장현수가 한 거거든요. 걸렸던 거 지동원이 이제 바이시클킥 같이 찬 거. 근데 이제 모르겠다. 장현수는 그냥 오늘 경기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았기 때문에 뭐 장현수도 욕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욕먹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나왔던 선수 중에 이승우는 짧게 뛰었으니까 모르겠고 문선민은 그냥 좀 빠르게 가고 싶어하고 문선민은 마지막에 태클에 이제 공을 뒤로 이제 드리블하려고 뺀 거 아니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었는데 진짜 다행히도 타이밍이 좀 운이 좋아서 큰 부상 아니었고 황인범도 나와서 두세 차례 빠르지만 조금 좋은 패스 보여줬고 김문환도 오른쪽에서 아까 크로스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스피드에 이제 오버래핑 들어가가지고 빠르게 한번 받아봤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김민환도 뭐 그 장면 봤으면 짧게 나와서 뭐 그냥 김민재는 이게 수비력에는 괜찮았는데 패스에서 김민재가 그러니까 수비는 자기가 기본적인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수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선수가 오더라도 이제 겁먹거나 아니면 실수하는 경우가 좀 드문데 김민재가 그 패스에서 갑자기 막 이게 패스가 끊기는 것도 그냥 나가거나 그냥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역습으로 우리가 밀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끊김 있잖아요. 상대방이 공을 이제 인터셉트 한 다음에 바로 우리가 골문 앞까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우리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패스미스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거는 선수의 약간 뭐 나쁘게 말하면 고질병이죠. 왜냐면 계속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걸 계속 뭐랄까 좀 꾸준히 한다면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그 불안함으로 감독이 쓸까 안 쓸까 생각한다면 저는 안 쓰지 않을까. 그 충분히 고쳐야죠, 무조건.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거는 뭐 최강희 감독 아래서도 아니면 대표팀 아래서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네.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는 그 수비로만 이제 어떠한 작전 롤을 받은 게 아니라 빌드업까지 그리고 패스까지도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를 잘 이겨내면 정말 우리도 뭐 좋은 수비 있으니까 뭐 우리가 막 엄청 월드 클래스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까지 본 수비수라면 패스가 좋다고 해봤자 그 수비진에서 한 번에 일선으로 보내주는 롱볼인데 물론 그 킥의 정확도도 있겠지만 김민재는 그거랑은 조금 다르죠. 거의 수비형 미들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가지고 패스를 뿌려주기도 하니까 게다가 속도가 있으니까 커팅에 있어서도 용이하고 이러므로 좋은 선수인데 잘 써야죠. 네, 잘 써야지. 너무 애지중지할 필요도 없고 그때 너무 막 비판만 가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잘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 짝
뭐 김민재 짝, 뭐 김영건이면 지금 김영건의 지금 폼이라면 사실 좋죠. 네, 김영건의 지금 폼이라면. 네. 특히 김영건이 그 독일국 그 이제 독일한다. 뭐 독일도 맞는데 그 러시아 그 월드컵 갔다고 나서 그 슬라이딩 태클로 막는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아까 한 두 차례 보여줬는데 그 타이밍이 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비수들이 꼭 해야 되는 건데 제일 불안해하는 게 태클이잖아요. 특히나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태클은 뭐 좀 이렇게 뭐랄까 위험 요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건드려서 피케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태클을 하다가 뭐 장현수처럼 손에 맞아가지고 피케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김영건은 확실히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는 잘하고 있다. 왼쪽에도 김진수도 있고 뭐 김진야. 근데 김진야는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A 대표팀급은 아니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김진야가 못한다라는 거 아니고 그 피지컬적으로나 경기에 뛰었던 경험으로나 사실 김진야는 좀 아직 인천에서 더 확실하게 많은 경기를 좀 뛰고 그 다음에 더 좀 괜찮아지면 충분히 그때도 이제 쓸 수 있는 자원이니까. 지금은 홍철하고 김진수 형태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한 명을 또 찾든가 해야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 대표팀한테는 누가 잘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대표팀의 최고의 찬사는 오랜만에 대표팀 경기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게 정말 최고의 찬사였죠. 누구 한 명이 기억에 남을 필요도 없고 그냥 다 이것도 좋았고 저것도 좋았어. 오늘 정말 재밌었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 명 잘하면 또 못하네 찝는다고.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오늘 분위기 좋았다. 우리 오늘 좀 재밌었다. 이 느낌이 오랜만에 좀 설레게 하는 거죠. 사람 설레게 하는 거. 근데 내가 언제나 말하지만 그냥 이대로 가되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오바해서 난 이럴 때마다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댓글에 이제 여기 뭐 누구 빼고 여기 막 이강인 뭐 백승호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알죠? 무슨 말인지. 그런 게 극혐이야. 그냥 잘했을 때는 오늘 손 잘했다 이렇게 나가면 되지. 응? 여기 막 석현준 이런 거 써가지고 막 짠나게. 그런 게 극혐이야. 그냥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이거에 대해서 좀 잘했어야 되는데 이 선수 뭐 개선 방안이 없다 막 이렇게 이런 건 괜찮은데 뭐 죽일 듯이 막 또 SNS 가가지고 막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 미넨 정우영 뭐 쓰겠지 뭐 또씨. 여튼간에 오늘은 그래도 많은 팬들하고 재밌게 잘 봤어요.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축구 보는데 웃기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근래에 봤던 대한민국, 그러니까 근래라는 건 이 한 3년 정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 근래에 봤던 한 경기에 가장 많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을 본 것 같아요. 뭐 남태희의 뭐 그런 이제 스텝 같은 거나 손흥민의 턴 어라운드 같이 이제 돌아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 스피드를 올려가지고 보여줬던 그런 장면들 요소가 오늘은 좀 보는 재미가 있던 축구였기도 했기 때문에 좀 즐겁지 않았나.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선수들도 감독이 새로 오니까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뽐내고 싶은 거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노래 경연 같은 거 봐도 막 자기 제일 잘 부르는 거 부르듯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동기부여가 이러니까 좋은 거죠. 벤투 감독은 또 보니까 막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거나 엄청 낙담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그러니까 원래 좀 그 얼굴 표정이 좀 없는지 모르겠지만 차분하더라고요. 네. 근데 잘한 거에 있어서 확실히 좀 표현해주고 하는 거는 좋은 것 같고 나는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독일에서 이제 함부르크나 레버쿠젠에서 좋았던 이제 독일 스타일의 훈련도 받아봤고 잉글랜드 내에서는 토트넘이라는 좋은 이제 시스템에서 이제 팀에서 뛰고 있으면서 그 훈련을 받아봤는데 벤투의 훈련도 손흥민이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색다롭다. 다채롭고 뭐 좀 이렇게 색다르게 한번 훈련했던 건데 개인적으로는 코치진들이 자신들을 이제 좀 케어해주고 자신들에게 요구했던 방법들이 되게 좀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뭐 괜찮지 않았을까. 황의조는 뭐 오늘 늦게 나오기도 했고 황의조는 경기 너무 많이 뛰었어. 실제로 황의조는 이 아시안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간바 오사카 내에서도 계속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뭐 경기를 많이 뛰었기 때문에 좀 템포가 한번 쉬고 가기는 했어야 됐죠. 네. 지금 같은 간바 오사카 다 강등되기 일부 직전이어가지고 지금
아마 또 가도 못 쉴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제 몸 상태, 몸이 좀 너무 좋을 때도 좀 걱정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피로가 오는, 자기도 알게 모르게 왔을 때 조심해야지 진짜. 여튼간에 뭐 간바 오사카 잘 강등해서 빠져나와서 잔류시켜 놓고, 뭐 개인적으로는 좀 뭐 당연히 뭐 프리미어리그 한 방에 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 독일이나 좋으면 독일, 안 되면 뭐 벨기에나 이런데 가가지고 좀 한번 도전하는 것도 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일본에 남는 것도 나쁠 건 없어요. 네. 본인이 워낙 또 좋아하더라고. 간바 오사카에서 이제 간바 오사카에서 워낙에 그 황의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남아도 뭐 좋죠. 오사카 더비 같은 거 보면은 어우 뭐 장난 아니에요. 뭐 일본도 더비가 워낙에 뭐 그 많고, 근데 그 많은 거 와중에 우리도 뭐 더비라면 뭐 슈퍼 매치도 더비라고 할 수 있고, 뭐 동해안 더비, 제철 더비 막 이런 거 있긴 한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 이제 좀 뭐 부족하지만 일본은 확실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토레스 똥에선 조금 벗어났는데, 토레스는 이제 뭐 지금 당장 사간도스랑 이번 시즌 끝나면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다? 그냥 다른 일본 팀으로. 그러니까 빤스런이긴 한데, 그 빤스런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일본 내에 남을 확률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지금 봤을 때는. 이브리그는 안 뛰겠지. 포르란도 튀었잖아. 아, 원래 이니에스타 있던 팀은 비셀고베인데, 비셀고베는 그래도 중상위권 팀이고 약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또 노릴 만한 순위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거기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니에스타 있는 팀은 저기 포돌스키도 있잖아요. 포돌스키. 오늘 아무튼 뭐 축구 즐거웠습니다. 이제 언제 하죠? 칠레 경기? 칠레 팀이 이제 일본이랑 경기를 못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푹 쉬고 오는 거고, 걔네도 훈련을 못했다라고 하니까 뭐 몸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화요일날 8시 또 한번 봐야지. 비달이 없고 산체스가 없지만 그래도 칠레는 또 칠레 아니겠습니까? 발라준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발라준다. 세우의 영혼으로 발라준다. 빨리 와라. 비달가 원래 오기로 했는데 부상. 근데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 뭐 그냥 안 나오고 싶으니까 그게 거짓말 시킬 수도 있는 건데, 뭐 일단 안 나오는 게 팩트니까. 사랑은 이제 맨유에서 좀 이렇게 권고했죠. 이번에는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말하니까 뭐 칠레 대표팀에서도 그냥 알았다, 그냥 이번 안 오는 거는 그냥 뭐 이해하겠다라고 그냥 넘어갔으니까. 수원 잔디 뭐 잘 해냈겠죠? 네, 국대 경기 열리는데 설마 또 이상 잔디 하진 않았겠지.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시면 제 이제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 지금 스파이더맨, 위닝의 스테오 키우고 있는 거, 축구 뉴스, 그 다음에 단독 뉴스 같은 거 다 올라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빠라바라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팟캐스트 팟빵에서 조던 검색하시면 또 이제 운동하실 때, 운전하실 때, 걸으실 때, 음성 파일만 필요하실 때 와이파이로 다운받으신 다음에 언제든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 TV, 아프리카 VOD까지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감사하고요. 그곳에서 좋은 기사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아살라마이쿰. 감사합니다.